안녕하십니까. 루킴 칼럼. 오늘은 안철수가 서울시장으로 입성을 하면 야권의 대선 발판이 마련이 된다. 그리고 안철수의 승리는 국민의힘에게 대권의 가능성을 키워주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서울시민 과반 이상이 현 정권의 심판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서울 시민들의 딜레마와 고충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심도 이와 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서울 표심이 현재 박영선과 안철수와 박영선 사이에서 시소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야권에서는 어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말한 것처럼 안철수의 초반 지지세가 더욱 강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나경원은 박영선과 양자 대결에서 오차 모함이 한참 밖에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상식의 눈으로 볼 때, 또 양심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정의와 인권의 눈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없고 이겨서도 안 되는 선거인데, 그래도 파렴치하게 더불어민주가 욕심을 내는 배경은 바로 제1야당이 너무 약하고 또 민심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여당 실적에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여당이 오히려 야당의 무능함으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표심이 확실하게 야당의 쪽으로 밀려오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나마 대권을 미루고 서울 선거에 뛰어든 안철수 덕분에 서울 민심을 야권에서 다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4.7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가 없는 야권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야권에서 안철수를 살리지 못하면 제1야당은 그야말로 파국을 맞을 것입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벌써 수차례 여론조사가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파쇄와 해체의 수순을 밟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종인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는 나경원, 오세훈 이 같은 후보의 목을 매지 말고 대승적으로 안철수 카드를 보다 100%, 1000% 활용하는 용기와 지혜가 절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1년 남은 대선을 제대로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의힘이 정치를 계속할 생각이 있다면, 또 권력 의지가 남아있다면 그래야 마땅할 것입니다. 현재 대선 판도를 들여다보면 더불어민주 쪽은 이재명을 필두로 대권 여론조사 4위권에 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은 한 사람도 이름을 못 올리고 있으니 어찌 대한민국 정치에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이 윤석열만 바라보다가는 닥쳤던 강아지가 동네 지붕 쳐다보는 꼴이 나지 않을까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에서 그와 같은 참사를 당하지 않으려면 이번 서울시장을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데, 과감하게 될 사람, 즉 안철수의 손을 이달 말에 번쩍 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김종인이 엊그제 국민의힘 경선을 이달 말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 그때쯤 그런 결단을 내린다면 좋은 타이밍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야권의 단일화 경선도 아름다운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다 동의를 한 터이니 김정인은 이제 말로만 꼼수를 부리던가 말장난을 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안철수 금태섭 토론회를 거쳐서 제3지대 A조 경선을 마무리하고 안철수가 3월 초쯤에 국민의힘 쪽 B조 대표와 토론회를 거쳐서 무난하게 최종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수순으로 가게 되면 안철수는 여당의 박영선을 제압하고 4월 7일 시민들의 환호 속에 서울시청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당이, 국민의힘을 포함한 전체 야당이 내년 3월에 청와대에 입성할 수 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 쪽에서 서울 선거를 앞두고 초긴장을 하는 것이며 동시에 국민의힘도 안철수 카드를 100%, 1000%잘 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야권 진영에서 안철수 카드는 포커게임에서 에이스 4장 또는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이 카드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다는 카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선거 국면에서 안철수의 미래 가치를 못 알아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정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눈과 그런 마인드로 무슨 정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가 이번 서울 선거에서 야권에게 패배한다면 저들은 매우 실망하고 당황하고 또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지금도 저쪽에서는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 그러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고, 판사 탄핵은 결국 실행을 했고, 대통령은 그런가 하면 청와대에 숨어서 벙어리가 되고 있고, 정의의 상징과도 같은 대법원장은 양심과 정의를 어디 갖다 엿바꿔 먹고 이런 악수를 계속 두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정치적인 악수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대권 여론조사 1위 이재명을 민주당 측에서 스스로 끌어내리고 저 멀리 경남 창원에 있는 김경수나 강원도 쪽 소속인 이광재 같은 이른바 핵심 친노 인사를 끌어다가 대권 주자로 내세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런 우를 충분히 범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언론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언론 탄압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대선 수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이런 인사들은 더불어민주당 쪽에 친노, 친문 핵심 세력에게 강력한 반발심과 함께 허탈감을 갖게 되고 또 어떤 반사작용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른바 여당 내의 내분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더불어민주 쪽의 내분이 가시화되면 서울시와 전국의 국민적 민심은 이탈을 할 것이며 탄압을 받는 보수 언론은 거세게 정권에 대항할 것입니다. 그것이 민심의 흐름이며 언론의 자연스러운 속성입니다. 이때가 바로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같은 현재 조용히 있는 야권의 잠룡들이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천운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3월에 야권의 대선 주자가 최종 청와대로 입성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문정권은 끝이 나고 가짜 진보 정치는 막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법치와 정의를 무시했던 운동권 정치는 역사의 뒷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같은 멋진 드라마의 출발점이 바로 안철수의 서울시 입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장대한 드라마의 제작자는 다름 아닌 중도층과 보수유권자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은 방송으로 보답합니다. 감사합니다.